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자, 실근의 위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일단 천천히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실근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같죠. 당연히 그렇죠. 배웠던 내용인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근의 위치라는 말이 조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실근의 위치라는 게 표의 제일 윗줄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위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어떤 숫자, P는 이제 주어져 있는 숫자겠지.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는 숫자가 주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요거를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 거야. 실근의 위치. 누구보다 크다.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근이 있는데 그 실근이 어떤 숫자 P보다 크다, 작다,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P는 물론 주어져 있는 숫자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숫자 3이 있는데 두 근이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실근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라고. 예를 들어서 두 근이 3보다 작다. 근데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기본 형태는 세 가지예요. 두 근이 누구누구보다 크다. 또는 누구누구보다 작다. 또는 하나는 큰데 하나는 작다.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요렇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실근의 위치라고 한다고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두 근이 3보다 크다. 어떻게 풀래요? 어떻게 풀면 되겠죠. 공식 있을 테니까. 두 근이 3보다 작다. 또는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또는 3하고 4 사이에 두 근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네 번째 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표는 그거예요. 두 근이 모두 P하고 Q 사이에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위에서 배웠던 실근의 부호도 지금 배우는 이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 P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는 얘기가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요 밑에 있는 이 공식이 오히려 좀 더 포괄적인 공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이 다음에 평행이동 이런 걸 좀 배우면, 평행이동 이런 걸 배우면 여기 있는 누구누구보다 크다, 누구누구보다 작다 이런 것들을 다시 평행이동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로 바꿔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죠. 안 배웠으니까.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또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에 대한 기본 공식은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판별식.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위에서 지난 영상에서 실근의 부호를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야. 일단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조건 실근이라는 뜻인 거거든. 그런 말이 없어도. 두 근이 3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도 이게 두 실근이 3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역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 공식에 해당되는 거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느냐? 그런 말이 있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서로 다른이란 말 없이 두 근이라고 돼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P보다 크다, 누구누구보다 크다, 누구누구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P를 보통 요 단원에서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경계라고 보통 얘기해요. 경계. 이 경계에 대해서 P의 함수값, 부호를 따져줘야 돼요. 이 부호라고 하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봤던 실근의 부호에서 그 부호 말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게 양수다 또는 이게 음수다, 이게 양수다, 음수다 한 거 있었죠, 그죠? 요 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두 근의 합이나 곱을 구하는 공식 대신에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P의 함수값을 구합니다. P의 함수값을. 그래서 그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해줘요. 부호, 양수냐 음수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축이 되겠죠. 축의 위치.
당연히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경계랑 비교했을 때 경계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축의 위치 중요합니다. 내가 보통 설명할 때는 3번을 먼저 하고요. 2번을 나중에 하는데 그러니까 판별식, 축의 위치, 그 다음에 함수값의 부호 이런 순서로 보통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순서는 상관이 없긴 없어요. 판별식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함수값의 부호 결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축의 위치, 경계랑 비교했을 때 부등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세 가지의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 그러니까 이게 연립부등식인 거야. 공통 부분을 찾으면 걔가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 문제는 어렵고 잘 안 된다, 안 풀린다, 모르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공식을 안 외워서 그래요. 물어보면 대부분 공식을 가물가물하게 기억하더라고요.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판별식, 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판별식, 경계에 대해서의 함수값의 부호, 축의 위치, 축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대로 대입해 줘야 돼요. 공식을 못 외우면 문제풀이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자주 만나기는 힘들 거예요. 연습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연습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몇 번을 풀더라도 공식을 그대로 숙지를 하고 그 세 개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공식을 외우지 않아서. 두 번째로는 생각하기 싫어서. 너 크다는데? 아니 뭐야 이게? 크다는데? 뭐 근의 공식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운 걸 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전에 알고 있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범위를 적당히 만들 생각을 한단 말이야. 풀이 자체가 택도 없죠. 근의 공식이 얼마나 복잡해지는데 루트 안에 막 문자가 막 사방으로 섞여 있어요. 못 풀어요. 귀찮아서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또 귀찮아서 또 옛날 공식만 자꾸 생각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세 가지를 외워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를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래프의 모양이 한 가지로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문자로 돼 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x제곱의 개수가 문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그게 아니고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은 양수인지 또는 음수라면 양수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2차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요. 바로 여기하고 여기가 x절편들이죠. 얘네 두 개의 값이 실제로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는 그냥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고, 두 번째는 p보다 크다라고 돼 있다고 치잔 말이야. 이 두 근이 p보다 커. 그럼 p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 어디 p가 있어. 그 p를 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 대입한다고 생각해 봐봐. 대입한다는 얘기는 y좌표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 p에 대한 y좌표가 어디 있느냐? 이 위에 있겠지. 여기. 당연히 양수겠죠. 그죠? 요거를 편의상 fx라고 하면 fp를 하면 p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라고 한다고요. 경계. p라고 하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축은 어떻게 구한다고?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한다고. 우리 최대 최소 하면서 꼭지점 x좌표 축 많이 구해봤었죠. 이 그래프에서는 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p보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p보다 크다 라고 한다고요. 되겠죠? 네. 두 번째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하면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겠죠. 여기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겠지. 그죠? p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똑같을 거고 2번하고 3번은 바뀌겠지. 2번은 뭘로 바뀌어? fp라고 하는 게 양수. 안 바뀌네요. 그죠? 이걸 대입해도 양수고 이걸 대입해도 양수니까 안 바뀌네요. 3번이 바뀌는 거군요. 축은 여기 있을 테니까 p보다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로 축
그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게 역시 p보다 작다로 바뀌는 거죠.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판별식 fp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세 개의 부호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보는 게 좋아요. p의 위치, p 대입하면 양수, 그죠? 축, p보다 오른쪽 또는 p보다 왼쪽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세 번째,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위에 있는 실근의 부호 중에서 세 번째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이 판별식하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요거는 따지지 않고 가운데 경계함수과 부호만 체크하면 돼요. 공식이 단순하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요거는 한 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쉬워. 이렇게 상황은 똑같아요. 이렇게 x축이 있을 것이고 2차 함수가 fx라고 합시다.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한글은 요거고 한글은 요건데 두근 사이에 이렇게 p가 있어. 두근 사이에 p가 있어. 보통은 출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뭐 이걸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한글은 1보다 작고 나머지 한글은 1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 있는 말대로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다. 뭐 0하고 비교를 하자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식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요게 공식이 간단했던 것처럼 두근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 라고 하면 공식이 간단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를 대입하면 당연히 여기에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fp가 음수겠네요. 나머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에서는 fp가 다 양수였었는데 얘만 유독 fp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기준이고 기본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 세 번째 거 있죠, 그죠? 요게 합쳐져서 나오는 문제는 경계함수과 부호만 하면 돼요. 무조건 판별식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런데 하고 싶으면 하시고 혼동된다. 언제 판별식을 쓰고 언제 판별식은 안 써?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냥 하세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별거 아니니까 귀찮겠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근 사이에 어떤 경계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함수값, 경계함수값 부호만 따져주면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네 개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요 방정식이 A는 양수라고 칩시다. 요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과 5 사이에 있다라고 해보십시다. 두 근이 모두 1과 5 사이에 있다. 그럼 어떤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근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fx인데 두 근이 모두 여기 어디 1과 여기 어디 5 사이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와 두 번째 거에서 두 근이 모두 5보다 작다.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형태죠. 이랬을 때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가 맞겠죠? 서로 다른 이라고 돼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경계함수과 부호 F1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 F5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의 위치 축은 여기 있겠죠. 축 2a분의 마이너스 b는 1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판별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경계함수과 부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경계가 두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축의 위치도 두 개랑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1하고 5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 경계, 함수과 부호,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요 세 가지를 따진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한 근은
1과 3 사이,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한 근은 뭐 3보다 크다라고 해보십시다. 한 근은 1하고 3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한 근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시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y는 fx겠죠? 한 근은 1하고 3 사이에 있어. 여기 어디 1 있고 여기 3 있고 나머지 한 근은 3보다 커. 바로 요런 상황인 거지. 요런 상황. 그러면 두 근 사이에 경계가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랬을 때는 첫 번째 판별식은 안 해도 된다고요. 축도 안 해도 된다고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경계 함수값 부호만 결정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F1은 음수, 양수네요. 1 대입하면 양수가 되겠죠. F3은 음수. 요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3번이 섞여 있는 경우는 판별식도 안 해도 되고 축의 위치도 안 해도 되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경계에 대해서 함수값의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된다고요. 조금 더 수월하겠죠. 물론 2번과 3번이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판별식, 경계, 축 이렇게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